지난 시간에 17번까지 해봤었고,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 19번에 무슨 문장인지 내용을 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게. 가자. 자, psychological studies indicate, 그러면 뭘 가리킨대? 심리학적 연구가 뭘 가리키는 거냐? 자, knowledge다. 뭐가? possessed by the individuals.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이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다구, 대다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게 가주어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that 다음에가 동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그지?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보면은 저 that이 뭐 인디비주얼에 대한 뭐 아니면은 knowledge에 대한 뭐 관계대명사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it, that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주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당연히 대명사일 생각도 해야 되겠고, 아니면 가주어일 생각도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it, that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로 단정을 짓고 읽기에는 좀 지금은 힌트가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읽어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야, 이럴 때는. 자, 어쨌든 지식인데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입니다. 결정하네요. 뭘 결정해요? 어느 자극이 뭐가 될지를요.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될지를. 그리고 무슨 중요성을 그나 혹은 그녀가 그 자극들에게, 이 자극들에게 어사인이니까 뭐 할당하다, 뭐 부여하다 이런 말로 읽어야 되겠지. 할당이나 부여하는 거겠고. 또는 그리고 and how they are combined into a larger world. 그것들이 어떻게 더 큰 세계, 더 큰 것으로, whole이니까 더 큰 전체로 합쳐질지를 다 보니까 여기 and 달려있죠, 그죠? 이렇게 and 달려있으면은 지금 보면 결정하는 게 총 세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이거 하나, 세 번째는 이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지식인데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it is a knowledge. 그것은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지식이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지식이 결정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으니까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조 구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그것이 이렇게 하는 지식이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존재할 것 같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it이 앞문장이 없다 보니까 앞문장에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면은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의 가능성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시. 근데 지금 it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열어놓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이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고 혹은 이 대시 지금 보면은 관계대명사이건 간에 결정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지식인 거야.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 알겠죠? 지식이 뭘 결정한다고 다시 봐봐. 자극이 개인의 관심사에 어떤 자극이 개인의 관심사에 초점이 되는가. 또는 자, 이 자극들. 아까 위에서 봤었던 자극 있잖아. 그죠? 이 자극들을 에다가 그나 그녀가 무슨 어떤 중요성을 부여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건 또 뭘 가리키겠어? 계속 지금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극이라는 게 지금 스티뮬리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 지금 복수죠. 단수 형태는 얘들아 스티뮬러스야. 오히려 S로 끝나는 게 단수야. 알았어? 스티뮬리가 복수야. 그래서 이 데이도 지금 스티뮬리를 가리키겠다. 이 자극들이 더 큰 전체와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결정을 하는 게 개인에 의해 소유된 지식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극 이러는데 그러면은 뭐 외부로 느껴지는 자극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 지식에 의해서 이 자극들이 뭔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뭐 이 자극들에게 무슨 중요성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세계와 어떻게 합쳐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래 그게 진짜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자극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 자극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결국엔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지. 정보야. 정보를 갖다가 정보가 우리의 관심사에 초점이 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중요성을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전체의 더 큰 전체에 어떻게 합쳐지게 하는가는 결국에는 개인이 소유한 지식이다라는 말이야. 즉 똑같은 정보를 너희들한테 다 줬다고 쳐봐. 알겠어요? 그럼 그랬을 때 뭐 지금 이 수업도 마찬가지겠지. 이 수업도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식을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걸로 만드느냐는 너의 지식에 달려있다 이런 말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외부 정보가 내 관심사가 되냐 마냐도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해서 무슨 중요성을 부여할 건가도, 정보에 대해서 무슨 중요성을 부여할 건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결정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 larger world라는 것도 더 큰 전체로 합쳐진다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지식 체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와 지금 외부로 들어오는 정보가 어떻게 합쳐질 건가도 결정하는 게 결국엔 나의 지식이다. 즉 똑같은 정보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이거를 활용을 하는 뭐 방법, 과정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떤 지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글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2번을 볼게요. 자, 헤로도토스예요. 헤로도토스라는 그 그리스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자, write 썼다 이거야. 자, 뭘 썼냐? 페니키아인들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역사 시간에 나오죠, 그지?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 on ing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upon은 on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on ing면은 이렇게 묶어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이 만들어지지. 그럼 from their heroic expedition이니까 뭔가 영웅적인, 되게 뭔가 거대하고 굉장히 아주 엄청났던 그런 탐험에서 돌아오자마자야.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얘가 주어고 어디다? 동사는 reported다. 자, 그러면은 뭘 보고를 했냐? After sailing south and then turning west야. 남쪽으로 항해를 하고 나서 왼쪽으로 돌았지, 그지?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나서 they found, 그들은 알아냈어. The sun was on the right. 그들의 오른쪽에 태양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야. 그죠? 반대 방향이야. 뭐의 반대 방향이냐? Where they were used to seeing it. 그것을 보는데 익숙한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혹은 있기로 예상이 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태양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태양이 지금 오른쪽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 방향 자체가 지금 본인들이 익숙하거나 혹은 있기로 예상이 될 것과는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페니키아인들이 남쪽으로 항해를 했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했어. 그 다음에 서쪽으로 틀었다라는 거겠지, 그지? 서쪽으로 틀었다는 말은 이제 이쪽으로 튼 거지, 그지? 오케이? 이쪽으로 틀었어. 근데 태양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야? On their right에 있다라는 거야.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 이쪽에 지금 있다는 거지. 그지? 일단 on their right잖아.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뭐
태양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지? 이쪽에 있다라는 건데, 자, 태양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정오에 태양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지구과학 잘 하시는 분들.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위치입니다. 태양 위치예요. 태양 위치는 남중고도를 따르죠, 그죠? 들어본 적 있죠? 남중고도 들어본 적 있잖아, 그지? 남중고도가 근데 적도에 이렇게 걸쳐 있죠, 그죠? 아닌가요? 적도에 걸쳐 있어요. 아닌가요? 뭐 왜? 그렇게 막 뭐라고? 너 뭘 잘하냐? 자, 그래서 태양의 위치가 정오일 때 북반구는 남쪽에 위치를 하죠. 왜 남쪽에 위치를 하겠어요? 북반구는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태양의 위치는 남중고도를 따르다는데 그게 적도선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적도의 위쪽이잖아, 그지? 북반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은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일 텐데, 그러면 정오라는 것은 태양의 위치가 요 정도에 위치할 때인 거잖아. 그러면 북반구 입장에서 남쪽이겠지, 그지? 됐어? 근데 남반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북쪽에 위치를 하겠죠, 그죠? 그렇지?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페니키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서쪽으로 향했어. 근데 태양 위치가 북쪽에 있었대. 태양 위치가 북쪽에 있을 때는 언제였어, 아까? 남반구까지 내려가가지고 정오일 때 태양 위치가 북쪽에 있는 거지. 됐어요? 그 말은 저 사람들이 항해를 한 거, 아까 항해를 했다 그랬잖아. 여기서 Great, Heroic Expedition을 했다 그랬잖아. 탐험을 떠났다 그랬잖아. 페니키아인들은 원래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었던 사람들이야. 지중해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죠, 그죠? 이쪽에 위치해 있을 거야, 지중해가. 지중해에서 근데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 남반구까지 내려왔다, 이 사람들이. 항해를 통해서 남반구까지 내려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기록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20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18로 갈게요. 18로 넘어갑시다. 18까지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요 단원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많이 까다로워서 건드려야 될 지문들도 많아서 오늘 18을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왜냐면 설명할 게 다른 지문에 비해서 좀 많았었어. 그래서 어제 선생님도 이제 수업 준비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설명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꼭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4번부터 봐볼게요. 이 글은 이제 이 유닛은 참고로 이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위치해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 여기 그러면 먼저 이거 문장들 설명하기 전에 여기 앞에 잠깐 봐주실까요? 여기 앞에만. 자, 그러면 전치사가 붙어 있는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주는 게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권하는 바죠, 그죠? 이렇게 써놨다라는 말은. 근데 전치사의 의미를 살린다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실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이 방법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 그냥 일반 수험생의 입장에서, 원어민이 아니잖아, 우리는. 일반 수험생의 입장에서 모든 그 전치사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살려가지고 어떤 되게 뭔가 정확한 뉘앙스를 찾아내기라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나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문을 읽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능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근데 그런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고민을 할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시간에 지금 이 전치사 의미 살려가지고 해석을 해라, 이거는 사실은 좀 팔자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그리고 지문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법은 별로 그러면은 권유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전치사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는 방법은 일단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냥 일반 관계대명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관계대명사 절이 이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를 그냥 수식하는 느낌으로다가 해석을 해야지 전치사의 의미까지 살려서 해석을 하기에는, 물론 아주 의미가 명백한 전치사들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듀어링 같은 거. 듀어링은 진짜 뭐 동안밖에 없잖아. 그죠? 요런 거는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 with 같은 경우도 그래. 의미가 좀 많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도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in이나 for나 at이나 to나 about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의미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들은 의미를 다 살려서 읽기랑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겪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명백한 전치사들은 좋아. 살려서 읽긴 하되, 근데 그 전치사의 의미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은 더 쉽게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와서 문장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18-4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18-4번. 자, 봐보시면은 첫 번째, 자, standard description of the action of the muscle이에요. 그러면은 뭐 표준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묘사가 되겠죠. 무엇의 묘사냐면 행동의, 다시 무엇의 행동이냐면 근육입니다. 근육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 근육은 controlling the hand죠, 그죠? 그러면 손을 조종하는 근육의 행동에 대한 표준 묘사, 설명 이겁니다. 이게 give a misleading impression, 어떤 오해를 이끄는, 잘못된 생각을 이끄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of the degree, 어떤 정도에 대한 오해. 정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이끄는 인상을 줄 수가 있대. 정도, degree잖아, 그지? 자, 근데 무슨 정도냐라는 거야. 우리 참고로 알아두세요. degree 다음에 to which 나온 거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 관계대명사 패턴이에요. 알겠어요? to which. 뭐 무엇에 대한 정도인지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to 음이 너무 이렇게 신경 쓰려 하지 말고, 어떤 정도냐면 fingers가 can be controlled independently니까 손가락들이 독립적으로 통제가, 조종이 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즉 어떤 손가락 운동에,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한 이 묘사가 있을 텐데, 뭐 의학서적이나 뭐 이런데, 근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바가 손가락이 독립적으로니까 뭔가 약간 여러 가지 혼자서 움직이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도의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은 손가락이 그만큼 움직이진 않는데 뭔가 그 설명에 따르면은 손가락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이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약지 손가락 이런 거는 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방금 지금도 움직이지만 다른 손가락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뭐 인대나 근육이 좀 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 이 손가락의 근육 자체에 대한 어떤 묘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손가락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하나씩 다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대요.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8-7번으로 가볼게요. 18-7번이에요. 자, 여기 봐봐. Establishing correspondence without knowing the rules by which those correspondences are constructed. 까지가 주어일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establishing correspondence야. 알지 않은 채로야. 자, 세우는 거죠. 상응관계, 상응관계. 그냥 상응이라 읽어도 되고 상응관계라 읽어도 되고. 상응은 무슨 말이야? 그냥 짝지어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짝지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한자처럼 보이지만은 뭘 모른 채로 근데 짝을 지어주는 거래요. 어떤 규칙이네요. 규칙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Those correspondence, 그런 상응 관계가 are constructed, 구성된
규칙을 모른 채로 상응관계를 세우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우진이하고 준이하고 상응관계를 맺었다고 쳐봐. 그냥 짝을 지어서 설명하겠다 이거야.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대조를 할 수도 있겠고. 알겠지? 자, 근데 그 상응관계가 만들어진 구성된 규칙을 모르는 거야. 왜 얘네 둘이 짝을 지어놨냐 이거지. 왜 얘네 둘이 짝을 지어서 비교 대조를 하냐 이거야. 그거를 모른 채 상응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뭐와 같냐면 만시 월드하고 칸티 월드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뭐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만시라는 월드가 나오고 칸티라는 월드가 나오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죠? 저도 처음 봤어요. 뭐 어디에 말이겠죠, 그죠? 언어가 될 수 있겠죠, 보통은.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 우리 저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모른 채 지금 컴페어링 하는 거 다 알아는 거야. 지금 아까 말했던 대로 두 요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커레스폰던스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개의 단어, 언어를 모른 채로 비교를 하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응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요소에 대한 특성이나 이 두 개가 왜 상응관계를 맺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채 상응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짝을 지어서 한번 봐보겠다. 얘네 둘을 비교하면 뭐라도 알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둘을 짝을 짓는데 두 개의 특성을 다 모른 채로 짝을 지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기 나왔던 대로 두 개의 언어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응관계를 맺으려면 적어도 비교하려는 혹은 대조하려는 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글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8로 가볼게요. Because overwhelming fear, 아주 압도적인 공포가 can get in the way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get in, get in. 우리 get in 하면 뭔가 약간 들어온다라는 느낌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소가 들어오면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방해하다. 맞아. 어떤 방식을 방해를 한대요. 어떤 방식이냐? Of many types of adaptive action. 어떤 많은 종류의 적응에, 자, 여기 adaptive. 당연히 adapt가 들어갔으니까 뭐 적응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겠지, 그지? 적응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얘가 적응할 수 있는도 되고 또는 뭐도 되냐? 적응에 도움이 되는도 돼. 알겠어요? 열어놔. 알았지? 자, 그래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많은 종류의 행동 방식, 많은 종류의 방식에 방해를 줍니다. 압도적인 공포가. 그럼 무슨 말이야? 공포가 있는데 공포가 뭔가 적응하는 행동을 방해한다 이거겠네. 그러겠지. 딱 읽어보자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때때로 적응에 도움이 된다. 자, for 나오고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처리를 하셔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화들이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주어 처리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알겠죠? 이슬 가주어 처리해보게. 다시 뒤에가 진주어야. 문화들이 제공하는 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대. 자, 뭘 제공한대? Rose-colored glasses야. 장밋빛 안경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장미 색깔의 안경이니까. 장밋빛 안경을 제공하는 게. 근데 그 장밋빛 안경은 뭐냐? 여기가 독특하죠, 그죠? 이거 지금 위치가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데 지금 절이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아니야. 똑같은 거야. 얘들아. 똑같은 겁니다. 그냥 관계대명사처럼 그냥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이해하는데 뭘 이해해? 현실과 우리의 장소를 그것 안에 있는 여기서 리얼리티는 현실을 말하겠고 현실 안에 우리의 공간, 현실과 그 안에 우리의 장소, 우리의 공간을 이해하는데 장밋빛 안경이 뭔가 약간
장밋빛 안경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공포가 일단 뭐를 생각하면 되겠어? 공포가 적응하는 방식에 방해를 줘. 그죠? 공포가 적응하는 방식에 방해를 주는데 그러니까 뭘 제공해 주는 게? 장밋빛 안경을 제공해 주는 게. 얼른 와. 앉으세요. 자, 요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장밋빛 안경은 뭐 하는 안경이라고? 이해하는 거야. 현실과 그다음에 그것 안에 우리의 장소를 이해하는 그런 안경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장밋빛 안경이 뭘 비유적으로 말하는지가 사실은 고민이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뭐 큰 따옴표가 되어 있다는 말은 항상 뭔가 약간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죠? 되고 얘가 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제공을 하는 건 누가 제공한다 그랬어? 문화가 제공하는 거래, 그지? 그러면 문화가 제공하는 장밋빛 안경, 문화가 뭘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가 뭘 준대. 근데 그 문화가 뭘 하는데 도움이 될, 뭐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공포가 뭔가 방해를 했었던 적응하는 방식. 이해돼요? 자, 공포가 적응 방식에 대해서 방해를 준다 그랬어요. 방해를 한대. 근데 이 방해를 받는 상황을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거야? 뭐가? 문화. 그래! 문화가 해결이 가능하다 이거야. 문화는 해결을 해버려 이거를. 알겠어요? 그래서 뭐 적응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렇죠. 만약에 낯선 문화나 낯선 곳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려운 상황들이 존재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 주고 미국 뉴욕 가서 살라 그러면 살겠어? 살 수 있겠어? 살 수 있겠다고? 맨날 가갖고 맥도날드 앞에 가갖고 햄버거만 사 먹고 살라고? 콤보 원 플리즈 맨날 이래가지고 치즈버거 콤보 플리즈 맨날 이러고 요즘에 키오스크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또. 자,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문화적인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 미국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가요. 교회를. 근데 진짜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교회를 가게 된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그건 니고 임마. 그건 니고. 교회를 가게 되면 일단 특히나 한인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한인교회를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맺게 되는 어떤 커뮤니티의 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한국말 통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사람들도 포용해 주려는 그런 역할, 그런 어떤 마음들이 크단 말이야. 그리고 종교가 주는 어떤 안정적인 느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낯선 곳에 갔는데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낯선 곳이 주는 공포는 그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을 방해를 해. 그지? 못 살게 한단 말이야. 근데 문화적인 힘이 그걸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은 요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장밋빛 안경이라는 것 자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여기에 큰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된다 이거야. 됐어? 네. 정리해놔. 내가 말한 거 휘발성이야 얘들아. 머릿속에 분명히 방금은 이렇게 되겠지만은 혼자 집에 가서 또 공부하려다 보면은 머리에 안 남으니까 빨리 반드시 메모해놔. 들으면서 메모해. 알았죠? 자, 18-8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8-11로 가볼게요. 이 페이지가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했었던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여기 있는 거 다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볼 거예요.
18-1부터 14까지. 아니, 이 페이지야, 페이지. 18-11부터 14번까지는 다 봐보려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8을 다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 18-11부터. 자, 히어로가 battle obstacles예요. 그러면은 배틀을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obstacle을 장애물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overcome crisis예요. 위기를 극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어가 지금 동명사예요. 오케이? 여기가 주어면 engages. 여기가 동사가 되겠지, 그지? 자, 뭘요? 보는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어. 참여하게 만들어. 어디에? In an emotional struggle. 어떤 감정적인 고난, 고충 이런 것들에. 자, 근데 그 감정적 고난, 고충은 다시 설명 들어가요. 자, 드라마 스토리라인과 그다음에 그것의 결론에 어떤 이르는 어떤 뭐 사건, 결론 사건 이런 것들이 carry an emotional impact, 감정적 영향을 가지고 가는. 다시 근데 그 감정적 영향에 대해서 또 설명 들어가요. That would otherwise be missing. 그렇지 않았으면은 잃어버렸을 혹은 그냥 없었을 그런 감정적 충격, 영향을 가지고 가는 그런 다시 감정적 고충을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 뭔 소리야? 생각을 해보자. 일단 히어로니까 히어로가 막 obstacle도 하고 crisis도 overcome 하네, 그지? 그죠? 고난이 있어. 힘들어, 그지? 막 스토리 라인을 거쳐 나가면서 막 그런 거,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청자로 하여금,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적 고충을 겪게 해. 감정적 고충을 몰입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감정적 고충을 몰입한다는 말은 뭐겠어? 이 히어로도 obstacle을 겪고 overcome crisis도 하면서 힘들겠지. 그걸 보고 있는 뷰어들도 그러면 고충이라 그랬으니까, 힘든 거라 그랬으니까 같이 힘든 거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떠올라야 돼? 아, 이거 뭔가 몰입을 통한 공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투영을 하고 있구나. 그 캐릭터에 보는 사람이 투영을 하게 돼. 됐어요? 자, 그런 근데 감정적 고충, 이제 내가 몰입을 통해서 캐릭터한테 뭔가 내가 이 캐릭터의 입장에 들어가서 공감을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이 스트러글은 드라마의 줄거리하고 그것의 결론 사건이 감정적 영향을 가져가게 한다라는 거야, 다시. 즉 이야기 줄거리하고 그 뒤 마지막에 결론이 뭔가 어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감정적 충격이에요. 즉 공감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감과 투영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일어서야, 이걸 다 보고 나서야, 영화가 됐든 소설이 됐든 다 보고 나서야 감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돼. 됐어요? 감정적 영향을 받게 돼. 근데 그 감정 영향이 다시 어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otherwise면. 그렇지 않으면 없었으려면.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 가정하는 게 그건 뭘까? 생각을 해봐. 얘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뭘 안 했으면 얘가 없는 거야. 몰입을 안 했으면. 몰입해갖고 투영을 하지 않았으면은 없었을 그런 감정적 영향. 이거를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스트러글 한 거를 인게이지 한 거잖아. 그죠? 인게이지 한 걸 통해서 얘가 그러면 전달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즉, 조건이 이거지. 우리가 몰입을 해. 그래갖고 그 캐릭터에 공감을 하고 투영을 해. 우리 자신을 투영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일어서야 이걸 우리가 챙겨갈 수 있다 이거야.
어떤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감상을 할 때 감상자의 어떤 감상 과정이나 그로 인해 마지막에 다 작품이 마무리되고 됐을 때 어떤 마음에 남는 여운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 됐어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피곤합니까? 벌써 바나나 우유 다 먹었어요? 네 거다 그거. 자, 그 다음에 18-12로 가겠습니다. 18-12. 자, 여기도 볼게요.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연구진들이 점차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믿기 시작을 했냐? 달리는 사람들이 subconsciously, 이거 무의식이죠? 아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잠재의식이라고 해야 됐구나. 잠재가 낫겠죠. 왜냐면 서브니까. 미안해요. 잠재의식적으로 able to adjust to leg stiffness예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 이겁니까? adjust, 뭔가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 뭘 조절을 한대요? 다리의 stiff가 뻣뻣한 이런 말이죠. 그지? stiff니까 그래서 뻣뻣한 정도 해서 뭐 경직도, 뻣뻣한 정도를 조절을 한대요. 자, 근데 그게 prior to foot strike예요. prior to라는 말은 before야, before 얘들아. 뭐 전에야, 뭐 이전에. foot strike. 자, 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다리를 때리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발이 지면에 닿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라는 게. 발이 지면에 닿기 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잠재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믿기 시작했대요. 뭘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걸 조절을 하냐? 그들의 perception, 인식이 되겠죠? 무엇에 대한 인식이요? hardness or the stiffness of the surface. 표면의 딱딱함과 경직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즉, 계속 달리면은 지면을 계속 발이 느끼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지면의 딱딱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될 거야, 뇌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뇌가 이제 뭐랄까 그 정보를 다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노면을 만약에 달린다고 쳤을 때 다리가 어느 정도의 경직도를 가져야만 이 지면에 효과적으로 닿아서 달리기가 계속 이어질 건지에 대한 계산을 잠재적으로 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졸라 신기하죠,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그 surface는 on which they are running. 그들이 달리고 있는 surfac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돼요? 즉, 다리의 경직도 자체를 조절을 해야 지면의 단단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효과적인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부상이 안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면이 엄청 딱딱한데 그거를 다리의 경직도를 굉장히 심하게 줘가지고 딱딱한 걸 딱딱한끼리 부딪혀버리면 오히려 다리가 다치겠지, 그지? 그러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부상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아서 다리의 근육의 경직도를 조절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전부 정리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도 봐볼게요. 18-13번. 자, 봐봐. 사람인데 strong sense of self-efficacy야. 이거 어제 나왔네, 그렇지? self-efficacy 뭐였어요? 이거? 그렇지. 자기 효능감이 뭐였어? 단어만 외우면 안 돼. 뭐냐고? 뭔 개념이었냐고? 자기 효능감이란 게 무슨 개념이었어? 단어만 외우면 안 돼. 니는 단어만 외운 거고. 맞아요. 저거였어요. 딱 저거였어요. 내가 어제 딱 저렇게 설명했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냐 마냐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기 효능감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노력을 기울였을 때 내가 할 만한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효능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효능감, 강한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는 사람인 거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 사람인 거야. 그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may be more willing to step outside the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 기꺼이 그렇죠. step outside는 밖으로 걸어 나간다는 말이겠죠, 그죠? 일단은 밖으로 걸어 나가. 뭐 어디 밖으로냐? culturally prescribed behavior니까 문화적으로 미리 prescribed 어제 나오긴 했어. 이것도 처방이잖아, 그지? 근데 처방된 행동은 좀 이상하잖아, 또. 처방된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 먼저 이게 정해놓은 처방이라는 말이 이렇게 약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은 행동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정해진 행동인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문화적으로 정해진 행동이라는 건 뭔가 그 집단 사이에서 우리 집단끼리 야 이거는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근데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기꺼이 한다는 말인 거야. 즉 문화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좀 틀을 깨는 그런 행위를 잘한다는 말이겠지.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To attempt tasks or the goals. 뭐 어떤 일이나 목표를 시도해 보기 위해서.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대명사 들어갑니다. For which success is viewed. 성공이 보여.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자, as a improbable이라는 단어. 좀 낯설죠, 그죠? 근데 probable이라는 단어도 있고 probability라는 단어도 있어. 오!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거는 뭐겠니? 그러면은 시우야. 불가능성. 아니지. 리틱으로 안 끝나잖아. 불가능할 만한. 불가능한 그냥. impossible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impossible이랑 똑같아. 자,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무엇에 의해서? 다수의 사회적 어떤 행위자들에 의해서 환경 안에. 그 환경 안에 다수의 상위적 행위자, 즉 이건 다수의 그냥 사람들이라 알고 되겠지. 다수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목표나 일들을 시도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이미 정해놓은 행동 바깥으로 기꺼이 나간다라는 말이야. 자, 정리해볼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야.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은 문화적으로 정해놓은 행동을 벗어남. 기꺼이 벗어나.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래? 뭐 어떤 업무나 혹은 뭐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시도라고 해볼게. 단어에 시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 업무 목표는 다시 뭐라고? 다수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쳤을 때는 설령 그게 문화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한다 이거죠. 나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해됐을까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the transformation이에요. 그러면 변형이 되겠죠. Such proto-language into language acquired the evolution of grammar. 다시 봐봐요. 프로토랭귀지의 변형입니다. 무엇으로의 변형이냐면은 언어로서의 변형이에요. 프로토가 붙으면은 프로토는 우리가 뭐 프로토타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초기 버전 할 때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초기 형태. 그래서 뭐 초기 언어 혹은 뭐 원시 언어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언어가 완벽하게 아직은 이렇게 뭔가 발전이 안 됐을 때의 형태를 원시 언어, 초기 언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그것이 변형이 된 거죠, 언어로. 그럼 이제 이 언어란 건 무슨 말이겠어? 이제 어느 정도 발달된 언어를 얘기하겠지. 근데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 변형을 하는 것은 요구를 한대. 뭘 요구를 하냐? Evolution of grammar. 문법의
진화를 요구를 한대. 즉 이제 뭐야? 얘가 이렇게 가려면은 얘가 필요한 거네. 그지? 얘가 발달이 돼야 되네. 그랜머가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규칙이야. 그랜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Define the order. 자, 순서. 이런 거 순서나 아니면은 순서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지? 순서, 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순서를 정의라는 겁니다. 어떤 순서냐? Finite number of words. Finite, infinite 반대말. 유한한. 여기 나오죠. 그죠? 유한한. 무한대가 아닌 거죠. 오케이?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can be strung together. 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strung together. 나열이 되는 겁니다. string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strong이라는 단어는 string이라는 단어 있죠. 그죠? string이라는 단어의 과거분사고 연결하다. 뭔가 우리가 그 연결 그러니까 뭐 그 구슬을 이렇게 껴가지고 목걸이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그죠? 그걸 string이라는 작업으로 하거든요. 알겠어요? 뭐 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string이라는 단어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 string 치즈가 줄처럼 길게 늘어난 치즈라 해서 string 치즈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 단어의 과거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그래서 이제 나열이 되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단어이기 때문에. 자, 단어가 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뭘 하기 위해서 나열이 될 수 있냐? To create a infinite number of utterances. 무한한 수의 utterance. utter라는 단어 기억해보자. utter. 뭐 토크 이런 단어랑 똑같은 거야. 말하다, 발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묶어 명사로 해서 그냥 발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한한 수의 발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나열이 되는 순서를 정의하는 규칙. 그게 바로 그래머인 거야. 자,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보고, 이렇게 시우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보고, 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세 가지를 나열을 해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쳤을 때 문장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시우가 돈을 내고 밥을 먹었다. 시우가 밥 먹으러 나갔는데 돈을 안 내고 튀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방금처럼 제가 구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문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얘를 주어로 넣는다고 은는이가 붙여가지고 조사. 이것도 하나의 문법이잖아. 그렇지? 그럼 문법 덕분에 단어의 수는 유한해요. 단어의 수는 유한하죠. 없어지는 단어도 있고 생기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의 수는 유한해요. 그 유한한 단어를 가지고 무한히 많은 숫자의 발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문법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이제 each with a specific meaning이니까 또 각각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화. 그래서 이건 이제 발화 꾸며주는 말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유한한 단어를 가지고 무한한 발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문법이다. 그 문법이 근데 원시 언어를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의 변환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봐볼게요. 29번 풀이 한번 해보자. 자, 어법상 틀린 겁니다. 수능 문법이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뭐 수일치나 수동태, 능동태나 아니면은 뭐 동사 자리에 뭐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뭐 ing 같은 거 쓰는 거 조심히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꿀이 먹이 can be eaten by itself or the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뭐 그 자체로 섭취도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섞여서도 다른 어떤 성분들과 natural or the pure honey가 no additive preservatives or the synthetic ingredient added.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꿀이라고 부리는 것들은 어떠한 첨가제도, 보존제도, 합성 성분도 추가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also referred to as undiluted. 이게 dilute라는 말이 묽게 만들다, 희석시키다라는 말이니까 희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요, 것이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종종 보통은 더 비쌉니다. diluted honey보다도. 여기는 지금 여기 쉼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체를 관계 부사로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 되겠죠. 분사 구문으로 보실 때 분사 구문이 과거 분사로 시작했다라는 말은 주절의 주어하고 수동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럼 주절 주어가 지금 뭔데? 꿀이잖아, 꿀. 그죠? 그 꿀이 비싸게 팔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 그 꿀이 언급이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 맞죠, 그죠? 수동 형태의 분사 구문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Natural honey가 또한 blended honey라고 불릴 수 있는데 which honeys from various sources. 그런 다양한 어떤 원천에서 온, 다양한 어떤 공급원에서 온 꿀이 섞여 함께 섞인 걸 말하는 거야. 뭐 not by bees but by human processors or the distributors. 그러니까 뭐 이 꿀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중간의 어떤 가공업자랄지 아니면은 유통업자, distributors,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어떤 단계에서 after the honey has been collected, 꿀이 수집이 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which라고 나왔죠, 그죠? 자, 컴마 which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처럼 보입니다. 허니를 설명하는 블렌디드 허니가 선행사인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봐도. 그죠? 그럼 그래 됐을 때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은 이 뒤에 있는 절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지? together까지. 여기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자, 주어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honeys. 그죠? 아, 빠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제가 그 빠져 있다라는, 즉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개념 자체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 지금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목적어가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얘가 관계대명사가 지금 보면은 주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목적어여야 돼. 목적격이어야 되겠지, 그지? 이거 읽려면은 자, 이 선행사 있잖아, 얘들아. 이 선행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blended honey가 들어가야 돼요. 해석상. 근데 해석을 해볼게요. honey가 함께 섞인다. 끝. blended honey 어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 다시. 꿀이 다양한 근원에서 온, 다양한 원천에서 온 꿀이 함께 섞인다.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데. 블렌디드 허니를 다시. 블렌디드 허니를 목적격으로 써야 되니까 얘를 뭐 누구에게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 룰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얘가 답인 거야. 얘가 답인 거지. 관계대명사 문제였던 거야. 알겠어요? 관계대명사 문제.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뭐 뭘로 봐야 되나요? 글쎄다. 아마 뭐 동격절이나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that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블렌디드 어쨌든 허니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 아니면은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 into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얘 앞에다가 그러면은 허니가 블렌디드 됩니다. 블렌디드 허니로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변환이 필요한 부분이지 얘 자체가 여기에 쓰이기에는 애매했었다.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다른 선택지 혹시 선생님 이거는 왜 이게 되는 게 맞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른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2번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게. 봐봐. 궁금한 거.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3번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find 다음에 darker harness가 too strong 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로 봐야 되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썼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온 동사이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를 물어보겠죠, 그죠? 수일치, 즉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시고 판단하라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producers and retail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복수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it예요, it. 대명사 나왔죠, 여러분들. 대명사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해라? 수일치 생각해라. 얘가 가리키는 게 단순가 복순가를 꼭 확인을 해라. 갖고 지금 여기는 지금 소유격이잖아, it가. 선생님 이거 복수죠? 이따구를 하고 있으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S 붙었다고. 소유격이잖아. 그러면 그거 넣으란 말이지. 그것의 mild flavor라고 되어 있어요. 클로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클로버의 순한 맛. 오케이? 풍미와 맛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단수 얘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 그다음에 30번 가봅시다. 30번. 자, 요거는 이제 뭐 소프트 패스 뭐 리버 엔지니어링 뭐 요게 나왔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게 무엇입니까? 라고 일단 소프트 패스 리버 엔지니어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길, 강공학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그것의 정신을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네.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is to liken it to a footpath in the forest. 이제 liken이라는 게 비유하는 겁니다. 무엇을? footpath에 비유하는 겁니다. in the forest 안에. 자, 뭔 소리예요? Suppose a tree falls across the path. 네,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무가 이 숲에 나 있는 길을 가로질러서 넘어졌다고요. Soft path response는요, 단순히 그냥 redirect the trail이에요. 길을 그냥 다시 재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나 있는데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길을 다른 데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Around the fallen trees니까 넘어진 나무 주위로 해가지고. 자, 좀 더 개입적인 어떤 interven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지? 이게 개입하다지, 그죠? 그래서 intervention이니까 개입이 되겠고, IST가 붙었으니까 개입주의자, 개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읽었어. 좀 더 개입주의자적인 반응은 뭐가 되냐? Remove the tree, 나무를 없애고, 그다음 restore the original route, 원래의 길을 복구하는 겁니다. 없애는 거 계시죠, 그죠? 좀 더 개입을 한다라는 말은 soft path에 비해서 좀 더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길을 그래도 좀 더 유지하는 거니까 remove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1번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a still more interventionist response예요. still이 왜 붙었어? 비교급 강조하려고 붙은 거지. 그러면 훨씬 더 개입주의자적인 반응은 might be to strengthen, 직선화시키는 겁니다. 직선화시키고 pave the path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포장을 해버리는 거. pave the path예요. 포장하다야, pave가. 포장을 해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영구적으로 이 지형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포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soft path는 자연을 거의 훼손을 시키지 않으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약간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좀 더 개입주의적인 거. 더 개입주의인 거는 뭐야, 이제? 좀 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본인 인간의 어떤 용도에 맞춰서 더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그죠? 그걸 지금 단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느껴야 돼. 그래야만 이제 또 문맥이 잡혀. 영구적으로라는 말은 어때요, 그러면은?
자연에다가 좀 더 이 어떤 인공적인 어떤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영구적이다. 자연에다 좀 더 영구적으로 집어넣는다. 괜찮죠, 그죠? 이것도 크게 엇나가지 않습니다. 자, true high modernist step. 그리고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현대주의자적인 어떤 과정은 물론 뭐가 될 것입니까? 만드는 거예요. super highway를 아예 그냥 고속도로를 내는 거죠. 고속도로를 내는 겁니다. That removes the landscape. 아예 그냥 그 지형을 다 없애버리고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모든 장애물들을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거죠. 싹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In a topography. topography라는 표현 자체도 밑에 나왔죠. 지형 안에 있는. 그래서 soft path engineering이라는 거에 독특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다. Intellectual modesty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s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그죠? 그러면은 자, 소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떤 지적인 intellectual이니까 지적인 modest면은 겸손 아니야. 겸손. 지적인 겸손을 이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존중을 갖고. 뭐에 대한 존중이냐? To what I actually know. 진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뭐에 아는 것이냐? About river movement. 예, 강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그래요. 그것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뭔가 존중을 가지고 지적인 겸손에 대한 이점을 갖는 것이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문장이 길어. 졸아? 졸지 말고. 자, 옮겨서 볼게요. 잠깐만. 저 뒤에 촬영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여기 겸손함을 갖는다라는 말 생각을 해볼까요? 겸손함. 어차피 문맥상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의 움직임이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존중을 갖고 겸손함에 대한 어떤 지적인 겸손함을 말하는 건데. 자, 얘가 그러면 겸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뭔가 훼손을 덜 시키면서 우리 인간의 용도대로 막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아닌 상황에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강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다고 과신하고 확신하고 그래 버리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 그냥 강의 모양도 바꾸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인정도 하면서 겸손함을 보이면은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과 같은 형태의 어떤 모습을 갖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모디스티는 맞는 말인 거죠. 즉 너무 자연에 대해서 과신하고 본인의 어떤 확신에 차 있으면은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지, 그지?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고속도로 내버리는 그런 하이 모더니스트의 모습을 보이겠잖아. 그러니 지금 이 문맥상의 이 머디스티라는 단어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졸리냐고. 졸지 마라. In contrast to hard path engineering. 그런데 뭐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길을 내는 엔지니어링과는 대조적으로 soft path engineering이란 건 accept variability, 변환성, 변이성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합니다. In the reverse movement예요. 그거를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As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요. 뭐 할 때까지? Proven otherwise, 그렇지 않다고 증명이 될 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답니다. 이게 이제 이상한 거지.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자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훼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란 말은 겸손이 아까 있다 그랬고 그러면은 이 강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으면 싹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지. 근데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 그것 그대로 놔두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insignificant, 강의 움직임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수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답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자연의 어떤 경관을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인간이 필요한 어떤 길이랄지 어떤 시설들을 세우려는 사람들이구나 정도로 잡고 읽으셨으면은 풀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잡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으로 가봅시다. 32번. 32번이에요. 어저께 시간 줘서 풀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 못 푼 사람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 네. 어제 몇 가지만 했어요. 뭐? 몇 가지만 했어요. 몇 가지 다 했었나? 몇 가지 그러니까 설명했었어? 그래요? 오늘부터는 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명까지 다 했어요, 제가? 31번만 31번만 했을걸? 예. 네. 32번은 제가 아직 설명을, 그러니까 풀라고는 했는데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서 어저께 한 문제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아, 어허, 예. 그래요. 그래서, 네,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 보자잉. 자, 비록 empathy가 praised 됩니다. 칭송받습니다. 스콜러나 public figures들에 의해서. public figure라는 말은 공적인 인물들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걸 줄여서 그냥 공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대중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지만은 자, 여기서 올도가 나왔다라는 생각 먼저 하시고요.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모든 사람들이 empathy를 막 부스터란 말은 막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주창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글쓴이가 empathy를 다루는데 공감이라는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여. 여러분들도 그걸 느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뭔 소리냐? empathy라는 게 좋은 거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공감이면 그래 남을 공감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공감하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니까. 둘이 왜 같이 졸아? 왜 같이 졸지 마.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가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칭송을 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empathy 부스터는 아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empathy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거, 마이너스적인 개념이구나라고 우선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수능 지문을, 영어 지문을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쓰는 개념이긴 해요.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 무슨 말이냐? 플러스적인 거는 글쓴이가 생각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글쓴이의 생각과 어울리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적인 거는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혹은 글쓴이의 생각과 맞지 않은 거.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어느 하나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좋고 순서별 문제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태도를 보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 어떤 소재에 대한 태도. 그래서 일단 여기는 empathy는 부정적인 걸 우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Critics of empathy argues 주장을 합니다. 이 empathy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critics니까. 뭐라고요? empathy가 save us from the interpersonal and the intergroup conflict예요. 개인 간의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있죠, 그죠? 사실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empathy라는 게 그런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네.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뭐다? 일단 우리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자, critics들이 주장하기로는 또 maintain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empathy라는 게 exhausting 하면서도 lead to burnout 할 수도 있고 insensitive to figuring 할 수도 있고 또는 worse 하는 걸 이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이끈다. 이거를 발생시킨다 이런 말인 거지. 즉 exhausting이라는 말은 고갈시키는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burnout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지. 그렇지? 뭔가 막 진짜 지치게 만드는 거지. 지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감각해지는 거야. 고통에 대해서. 혹은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 안 좋은 말이에요. 자, they argue that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또 we tend to emphas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and resist emphasizing with out-groups 이라고 되어 있어. 즉 우리 네 그룹이란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정한 하나의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공감을 거절한다는 말이야. 바깥 그룹에 있는 사람들, 즉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안 해. 그러면서 even enjoy the suffering of the out groups in competitive or the threatening context. 이런 외 집단의 시달림을 즐겨버린대. 어떤 상황에 있는? 경쟁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있는. 자, 그러므로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그런 더 많은 엠퍼시를 처방하는 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엠퍼시에 대한 처방이야. 어이, 참말로 그만 잘하니까. 자, 이렇게 해줘. 다 안 좋은 점들 너무 많이 얘기했죠, 그죠? 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워. 결국에는 엠퍼시라는 게 부정적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인데 근데 거기다 대고 더 많은 엠퍼시를 처방을 해줘버려. 그런데도 공감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걸 찾는 거였어. 일단.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아요. 자, 봐봐요.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빈칸에. empathy는 그들이 주장하기는 can further entrench conflict and force us into us versus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더 갈등을 확립한다. 추가적으로 갈등을 확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그럼 여기서 further를 좀 이해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further야. 추가적으로 갈등을 확립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럼 어차피 위에가 계속 지금 갈등을 야기시킨다 어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갈등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으면 사실상 계속 지금 똑같은 말 나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further를 체크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나 뒤에 가서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however 갑자기 뜨면서 막 그러나 갈등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갈등에 대한 태도를 전환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further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앞에서 말한 문맥을 그대로 이 사람은 가져가시는구나. 갈등에 대한 태도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있구나. 갈등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아예 확신을 가지고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봤으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선택지 그러면 가셔도 돼 이럴 때. 자, 봐봐. 1번에 underestimated invisible conflict possible within a group이야. underestimate니까 뭐 과소평가하는 거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근데 어떤 갈등이냐면 그룹 안에서 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은 갈등을 과소평가한다. 갈등 과소평가? 아니죠, 그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 2번에 발현이 돼요. 발생이 됩니다. 유발이 돼요. The need for solution to emotional conflict. 감정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현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는 다시 뭐였냐? 봐봐. 공감에 대한 추가적 어떤
처방이었죠, 그죠? prescription이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공감을 더 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게 다시 뭐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감정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의 욕구로 발생이 되냐라는 거지. 아니죠.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2번 선택지는 이것이 발생이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뒤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잖아. 이걸로 인해서 유발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It's often counterproductive in case of conflict. 그래서 counterproductive니까 역효과가 있느냐였지, 그지? 역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갈등의 경우에 있어서. 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은 일단은 놔둘 필요가 있어. 체크를 이제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 2번은 그렇다고 치고. 4번에 function 기능합니다. As facilitator in resolution of social disharmony. 사회의 불협화음의 해결책을 facilitator, 뭐 촉진하는 것으로 역할을 했어요. 좋은 얘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5번에 raise questions about a negative attitude toward social disharmony. 역시나 사회적 불협화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질문한다는 아니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 여기서. 됐습니까? 준이랑 그만 자라잉. 쉬우라잉. 그만 자잉. 그만 자요. 그만 자. 자, 33번, 34번 있습니다. 33번, 34번 두 개 말고 33번만 먼저 풀어봐. 33번만 시간 짧게 줄 테니까 풀어보고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이 해보자. 자, 다른 생태계와는 다르게 숲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다양해요. 그죠?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어쩌야 하면 안 됨, 어쩌면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꼭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숲에 대해서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만은 이 점이 반드시 뭐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단 그러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디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포레스트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라는 얘기. 왜냐면 지금 단수니까 단수로 받을 게 없습니다. 대명사가. 명사를.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야. 요 얘기인데 자, 뒤에 봐보세요. 그러면 자, wetland랄지 meadow랄지 아니면 grassland 이거는 다 숲이 아니죠. 그죠? 습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초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넓게 퍼져 있는 어떤 평원 같은 거, 풀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독특한 이거 생물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비록 그것이 종종 뭐만큼이나 풍요롭진 않더라도요. 숲만큼이나 풍요롭진 않더라도요. 그러면은 자, 얘네를 갑자기 언급을 했고 숲만큼이나 풍요롭진 않지만은 얘네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부각이 되는 거는 숲이야 아니면은 얘네야?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얘네야 숲이야?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어느 쪽인 것 같아? 글쓴이가요. 숲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네가 응? 숲에 대해서 숲만큼이나 풍요롭진 않지만은 얘네도 나름 독특한 생물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부각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얘네겠지. 얘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거겠지. 숲하고 비교해가지고 오히려. 그죠? 자,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어쩔 필요는 없다. 즉, 숲이 다양해요. 다양해. 그렇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이럴 필요는 없다. 숲을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오히려 얘네를 플러스적인 걸로 볼 수 있어.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숲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자, 봐봐요.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 이런 과정에 대한 생태적 문제는 자, 계속 설명이 되어져 왔습니다. From a number of places 많은 장소로부터 뭐와 같은 아이슬란드나 여기나 여기와 같은 하지만 classic example of this 이것에 대한
자, 클래식, 뭐 고전적인 이란 말이지만은 전형적인,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읽어도 돼요. 대표적인 예시는 스코틀랜드나 그 다음에 노선 잉글랜드에서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딱히 뭐가 안 나왔지만은 아, 이거 예시 나오는 거겠구나라고 떠올렸어야 되겠지, 그지? 예시. 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상세한 얘기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알았어요? 예시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찾기랑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전체가 예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작업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예시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 숲이 뭔가 부정적인 거고 그 외적인 어떤 목초지랄지 아니면은 뭐 습지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글을 계속 가야 돼. 자, 여기 뭐 숲위원회, 삼림위원회가 has drained, fertilized and fenced extensive area of wetland to facilitate turning them into forest 했어요. 네, 물길도 내주고 비옥화 작업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광범위한 어떤 웬랜드 지역에다가 울타리도 쳐줬습니다. 펜스 됐어요. 뭐 하려고요?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숲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 숲은 지금 마이너스인 개념인데 오히려 좋은 거를 갖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자, 계속 가봐.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 in the Britain. 자, 영국 내에서의 어떤 숲의 영역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확장된 거예요. 그게 분명히 바람직한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삼림위원회의 노력이 이 어떤 지역들로 어떤 포레스티드 되었었다. 원래 숲이었었다. 뭐 하기 전에 양들과 그들의 어떤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숲이었는데 이제 목초지로 바뀐 상황인데 그걸 다시 숲으로 돌리겠다라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생태학자들이 자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것이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이전의 숲 지역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왜냐면은요, forest established. 이렇게 세워진 숲이라는 게 종종 이국적인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wildlife threatened by this activity 이런 활동으로 인해 위협받은 야생 동물들이 어떤 흔하지 않은 희귀종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노력이 분명히 좋아 보였지만은 여기로 인해서 다시 부정적인 것들이 발생을 했죠, 그죠? 뭐 여기서 말했던 이국적인 나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 토착종이 아니고, 그 다음에 희귀 생명체가 위협을 받고 이런 것들. 그럼 생각해보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숲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어. 그러면 다시 봐봐.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건 우리가 찝어놨었지. 얘들아.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인 이 부분이었어. 포레스트가 다양하지만 이게 반드시 이럴지는 않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뭐 숲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숲으로 바꿔야 된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였겠지. 그럼 그 내용과 부합하는 거를 골라보면 되는 거야. 자, 1번 grounds. 지금 봐보세요. grounds는 뭐 땅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 뒤에 봐봐. 왜 grounds가 땅이 아닌가? grounds for investigating the value of forest expansion이니까.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땅이다? 이상하잖아. 그죠? 근간, 기반, basis의 의미로 읽어야 돼. basis의 의미로 읽어야 된다고. 근거,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 반드시 근거여서는 안 된다. 근거여서는 안 된다. 자, 숲의 확장이나 조사하는 것 자체가 근거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것의 근거여서는 안 된다.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근거로서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라는 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예 틀리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일단 1번은. 아예 반대적인 것들을 우선 추려내고 나서 고민을 해보게. 두 번째예요. 기반이다. 기반이어서는 안 된다야. 낫이 들어가 있는 걸 체크를 하셨어야 돼. 기반이어서는 안 돼 이게. 뭐에 기반이어서는 안 되냐. Extending institutional aid to entire ecosystem이에요. 그러면은 institutional aid니까 기관의 도움이 되겠죠. 기관의 도움을 확장하는. 어디로 확장하는? 전체 생태계로 확장하는 기반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기관의 도움을 전체 생태계로 확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뭐라고? 이 원래 숲이 아니었던 곳을 숲으로 바꾸면 안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관의 도움, 아마도 뭐 뒤에 나오는 포레스트 커미션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 기관들의 도움을 숲을 바꾸는 데 끝나지 않고 숲이 아닌 다른 생태계까지 확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별로 상관없죠. 그죠? 관련 없는 얘기라고 봐야 돼. 이거는 넘어가게. 3번에 taken as the reason for, 자 어떤 이유로서 취급이 되면 안 된다야. 뭐에 대한 이유냐? Introducing exotic species to an ecosystem. 네, 이색 종들을 생태계로 유입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 그러니까 유입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되게 세부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네 번째, accepted,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계속 should not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증거로서 뭐에 대한 증거냐? Increasing ecological enrichment, 생태적인 풍요로움을 증가시키는 거. 지금 그거 아니죠, 그죠? 계속 우리는 이거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자, 마지막에 justification for converting non-forest into forest. 그래요. 숲이 아닌 지역을 숲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딱 5번이긴 하네요. 5번이긴 하네요. 그죠? 답은 5번을 하시니까 1번하고 헷갈리기는 해. 1번하고 헷갈리긴 합니다. 1번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해서는, 그러니까 숲을 확장한다는 의미 때문에 그래 숲을 늘리는 거면은 괜찮네. 숲을 늘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사라는 말이 좀 그래.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미 얘를 얘로 바꾸는 것에 대한 케이스를 많이 봤잖아. 얘를 얘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예 여기서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 버리잖아. 그럼 얘가 더 답에 가까운 거지. 조사를 하긴 했어.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조금은 더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지, 이거보다는. 그래서 5번으로 가셔야 된다. 오케이. 34번 풀면 좋겠는데 34번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라 34번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34번도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 알겠죠? 그리고 월요일에 올 사람들 있지, 그지? 세 분 오셔야 되지, 그지? 예. 내일까지 그러니까 바쁘지만서도 오늘 진도 나가는 범위까지에 대한 공부를 해오셔야 내일의 활동이 의미가 있지. 내일 선생님 뭐예요? 하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해온 사람들이야. 그죠? 나한테 질문할 게 많아야지 내일 활동이 잘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오케이.